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브렌트퍼드입니다. 먼저 맨시티는 한국 시간 18일 홈에서 첼시를 맞이해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리그 6연승을 달리던 맨시티는 이번 무승부로 승점 1점 획득에 그치면서 16승 5무 3패 승점 53점으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지배했던 경기였지만 순도 측면에서는 첼시가 앞섰습니다. 42분 역습 상황에서 잭슨의 패스를 받은 스털링이 수비수를 제친 후 가볍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맨시티는 파상 공세를 이어갔고 83분 로드리의 강력한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들어가면서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맨시티의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는 홀란이었습니다. 홀란은 이날 풀타임으로 출전해 슈팅 9개 중 유효 슈팅 2회에 그쳤고 빅찬스 미스는 3회나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스포츠 평점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홀란에게 팀에서 세 번째로 낮은 6.7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브렌트퍼드는 한국 시간 17일 홈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울버햄튼전 이후 처음 사실점을 허용한 브렌트퍼드는 승점 25점으로 14위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어렵게 흘러갔고 35분 누네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0대1로 끌려갔습니다. 후반 시작 10분 만에는 맥알리스터에게 추가골을 헌납했습니다. 13분 뒤 부상에서 복귀한 살라에게 쐐기골마저 허용하며 경기가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브렌트퍼드에겐 아이반 토니가 있었습니다. 토니는 75분 레길론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5분에 각포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잘 싸운 경기에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맨시티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리그 6연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리그 16골을 기록 중인 홀란이 득점 찬스를 여럿 날리면서 승리도 함께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더 브라위너의 복귀가 팀의 활력을 불어다주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에는 아이반 토니가 있습니다. 토니는 복귀 이후 75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으로 활약하면서 4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6일 맨시티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양팀의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3승 2패를 기록해 예상외로 브렌트퍼드에 고전했습니다. 다만 브렌트퍼드는 최근 10경기에서 8패를 했습니다.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맨시티가 이번 경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인트호번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먼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에인트호번은 조별리그 B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에인트호번은 올 시즌 단 2경기에서 밖에 패배하지 않았는데 2경기 모두 원정에서 치른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에인트호번이 홈에서 강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리그에서도 20승 2무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리그 선두를 유지 중인 에인트호번은 공격수 루크 대 용, 이르빙 로사노 등이 주 득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특히 루크 대 용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합쳐 21골을 득점했다는 점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조별리그 F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 그리고 뉴캐슬과 함께 죽음의 조에 편성됐던 도르트문트는 3승 2무 1패라는 호성적으로 당당히 조 1위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리그에서는 전반기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도르트문트는 후반기 들어 상승세를 그리며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 리그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도르트문트는 6경기 4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 니클라스 필크루크 그리고 공격의 핵심인 도니얼 말런과 율리안 브란트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직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리그에서 각각 11골, 6골을 기록한 두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1골만 득점했으며 리그 9골을 기록 중인 말런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인트호번이 홈에서 30경기째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르트문트 역시 최근 9경기 무패라는 점에서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터밀란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는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 8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도 5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중 4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에서는 누구도 적수가 되지 않아 보이는 인테르나치오날레는 조별 경기에서도 무패로 3승 3무를 기록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골득실에서 밀려 1위 자리를 놓쳤지만 더 어려운 대진이 예상됐던 16강 경기에서 최근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T 마드리드는 편안한 모습입니다. 인터밀란은 좋은 성적 속에 팀 분위기 또한 최상입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되는 선수 중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도 없어 최정예 멤버를 구성해 홈에서 승점 3점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AT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가장 기세 좋은 인터밀란이 2위를 하면서 너무 일찌감치 강호를 만났습니다. 꾸준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AT 마드리드지만 최근 홈과 원정에서 너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라리가 경기였던 라스팔마스와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승리하는 등 홈에서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원정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지난 홈 10경기에서 단 1패를 당하며 8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패배도 코파델 레이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원정 10경기에서 무려 6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3승 1무 6패로 부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은 챔스 무대에서 처음 만납니다. 2010년 슈퍼컵에서 각각 챔스와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만나 경기를 치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기는 중립 경기장이었던 모나코에서 열렸고 산시로 원정을 처음 떠나는 AT 마드리드의 산시로 원정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